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두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이 집을 나설 때, 나올 때라 그랬네요. 네, 나설 때인데요. 제가 왜 장애인이 집을 나설 때를 정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살 때 장애인이 됐습니다. 뇌막염으로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발달 장애인과 다름없죠. 어렸을 때부터 장애와 함께 살아왔고요. 장애가 제 인생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61년에 태어났는데요. 지금부터 참 까맣게 오래된 옛날 같죠? 네, 저는 별로 오랜 옛날 같지가 않은데 다른 분들이 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어린 시절이 참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학. 네. 제가 여기다 한자로 무학을 썼습니다. 제가 뭐 한자를 잘한다고 쓴 게 아니라 이 무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 무학 소주가 있더라고요. 술 이름으로 할까봐 제가 썼는데요. 왜 무학을 썼느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 저희 또 가족이 누나들이 있으면서 저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학교에 이제 학교 통지서를 받았는데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통지서를 받고 우시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전 어린 시절에 그냥 학교 안 가서 잘 됐다.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를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결국 갈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학교를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만 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진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가 심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결국 집에서만 살아야 됐고요. 이런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기회조차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만 살아야죠. 사회생활은 전혀 할 수 없고 집에서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그냥 계속 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무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루하고 한가한 나날들, 종교적인 글이 실린 소책자 한 장을 읽고 개들과 한바탕 놀고 퇴보하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읽는 딱딱한 책을 보고 쇼팽의 야상곡을 듣다가 넘치는 감정에 울어버리는 것. 20년을 방 안에서 살다 보니 어느덧 이 생활에 적응되어 때때로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들이 도발적으로 자기를 괴롭혀도 무감각하게 잘 견디는 멍청한 나의 나날들. 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그 당시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것이 그래도 저한테는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일인데요.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고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떤 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후로 죽는다. 제가 위장 쪽이 되게 아파가지고요. 오랫동안 제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벼르다가 병원도 별로 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후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거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엄마, 나 사흘 후에 죽을 것 같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살다가 내가 왜 왔다가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뭐하러 왔다, 뭐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왜 세상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지고요. 내 인생엔 참 이런 인생을 왜 살다가 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의미 없는 삶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제가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죽지도 않고요. 다시 제가 좋아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의사가 별로 실력이 없는 의사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분을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써야 되는데 진단서 자체도 영어를 제대로 못 써갖고 간호사들이 다 알파벳을 써주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참 실력 없는 사람이었고 오진이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제가 그때 허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으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저한테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나, 내가 아무 뜻도 없이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병이 나으면서 이제 나는 다시 나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는 이제는 이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 의미를 가지고 내가 뭐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살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 나도 꼭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교보문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30이 넘었었는데요. 한 번도 서점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저를 서점에 데려다 준 적도 없고요. 제가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요. 당시에는 전동 휠체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밀어줘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봉사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서점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교보문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가 서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 사고 싶은 책을 사고 그래서 내가 꼭 공부를 해서 나도 무언가 뜻을 남기고 싶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요. 10만 원어치 책을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한테는 그 교보문고에 갔을 때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책이 있고 세상에 이 많은지 책이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이 적은가. 세상에 이 많은 지식이 있는데 나는 이 많은 지식 중에 얼마나 알고 내가 살다가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그 엄청난 책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놀랬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요. 나도 무언가 꼭 하고 말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정신적인, 지적인 작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제가 꼭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 그런 제가 그때 결심을 했고요. 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가 그거 해서 뭐하냐. 괜히 힘들게 살지 마라. 텔레비나 보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라. 우리 누나들조차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결심이 흔들렸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거 무엇을 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아무런 세상에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사령관이 패망한 이후에 80살이 됐는데 도서관에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연합군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진짜 내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살면은 반드시 무언가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고 결국 저 하나만 아니래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저 하나 이렇게 노력하고 저 하나 공부하면은 조금이라도 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희망이 생길 거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다면은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나 제가 지적인 작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